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교육전담 간호사 오진경입니다. 제가 2024년 BCCRC 과정에서 맡은 부분은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간호입니다.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인 모드별 특징이나 세팅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심화된 지식으로서 인공호흡기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인공호흡기에서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인지, 또 인공호흡기 적용 관련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인공호흡기의 모드별 그래프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인공기도를 가진 환자에게 요구되는 간호활동과 인공호흡기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 그래프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선 각 모드별로 스칼라와 루프 그래프 모두를 설명드릴 텐데요. 스칼라 그래프는 방향 구별 없이 크기만 그려진 것으로 가로축은 공통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프레셔, 플로우, 볼륨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루프는 방향과 크기가 함께 표시되는 그래프로 프레셔 볼륨 그리고 플로우 볼륨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세 가지 스칼라 그래프의 종류를 각 벤틸레이터 모드별로 구분한 그림인데요. 환기 제공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확인되므로 각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이 프레셔이고 가로축이 타입인 이 스칼라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일반적인 모든 환자들에게는 이 핍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핍은 생리적인 이득을 주기에 필수적인데 만약 이 핍이 5로 설정되어 있다면 흡기, 호기와 상관없이 핍인 이 5만큼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라인에 깔려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흡기가 시작되었다면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압력의 상승을 보입니다. PCV 모드를 먼저 보시면 여기 흡기 시작 시점에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PCV의 중요한 특징은 설정한 PC 압력을 흡기 기간 내내, 즉 흡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C가 만약 15로 설정되었고 PB 5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핍 위에 15의 압력이 추가로 얹혀지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20의 압력이 흡기 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또 mandatory breath이기 때문에 설정한 흡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압력이 핍만큼 떨어지면서 호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이 프레셔의 모양은 마치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를 플로우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살펴보시면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기가 시작하자마자 핍 압력에서 설정된 타겟 프레셔까지 한 번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양의 공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일정 수준의 호흡량이 채워지면 흡기 플로우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디셀러레이팅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마치 항아리나 컵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컵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반에 많은 양의 물을 부은 다음 마지막에 흘리지 않기 위해 점점 속도를 줄여서 이 가득 채운 높이를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타겟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PCV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디셀러레이팅 패턴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호기는 폐의 탄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므로 이 볼륨 컨트롤 모드와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비슷한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충분한 호기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호기 때는 환자가 들이마셨던 공기를 다 뱉고 폐 안에 남아있는 볼륨이 없다면 호기 말의 플로우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정상적인 호기의 양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볼륨 컨트롤 모드, VCV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타겟 볼륨에 도달할 때까지 흡기 기간 동안 공기가 축적이 되는데 이때 공기가 들어오는 플로우 패턴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볼륨 컨트롤 모드의 흡기 패턴은 흡기 기간 내내 이렇게 같은 속도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 즉 스퀘어 타입의 컨스턴트 플로우로 대부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을 빨대로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일정한 속도로 목표한 타이다 볼륨을 채우게 됩니다.
목표로 한 타이달 볼륨이 모두 채워진 후에는 중간에 이 포스 타임이라는 것을 거쳐 호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포스 타임에는 공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므로 플로우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압력 시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흡기 시작 이후 볼륨이 일정한 속도로 쌓임에 따라 흉곽 내 압력이 일정한 기울기로 상승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흉곽 내 볼륨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흉곽 내 압력은 최대 흡기압인 PIP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 잠시 공기의 유입이 중단되는 포스 타임을 갖게 됩니다. 이 포스 타임은 공기를 폐 내에 한껏 머금은 상태로 잠시 멈춰있는 구간인데, PIP에 도달한 후에는 그 높은 압력에 의해 폐포가 펴지면서 공간적인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 PIP보다는 다소 낮은 압력인 이 플래토 프레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핍각까지 다시 압력이 떨어지면서 호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볼륨 컨트롤 모드는 포스 타임이라는 것을 굳이 설정을 하여서 공기의 흐름이 멈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포스 타임이라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는 없는 플래토 프레셔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PCV 모드의 경우 흡기 기간 내내 PIP로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평균 기도압이 유지됩니다. 이때 평균 기도압이 유지된다는 것은 흡기 시작부터 폐포가 확장된 상태로 유지되어 이 흡기 기간 전부를 온전히 산소와 및 가스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VCV의 경우 흡기 기간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기를 차곡차곡 쌓는 데 사용하다 보니 일부러 폐포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이 포스 타임이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으면 폐포가 다 펴지자마자 바로 다시 호기로 전환돼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스 교환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멈춘 구간을 의도적으로 두어서 잠시 최고치의 볼륨을 보유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폐포의 확장,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프레셔 컨트롤 모드보다는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 얻는 정보가 더 많습니다. 이 PIP와 플래토 프레셔를 통해서 환자의 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PIP와 플래토 프레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호흡 역학과 기계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포에 도달할 때 형성되는 압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저항 압력인 이 트랜스 에어웨이 프레셔와 공기가 폐포에 도달하여 폐포가 확장하면서 발생되는 압력인 트랜스 토라식 프레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압력을 합한 값은 공기가 기도를 거쳐 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압력, 즉 트랜스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에 적용시켜보면 PIP는 결국 흉곽 내의 최고 압력으로서 기도 저항과 폐포압이 합쳐진 압력인 트랜스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를 의미를 하고, 플래토 프레셔는 공기의 흐름이 멈추었을 때의 압력을 말하므로 이 기도 저항을 제외하고 폐포가 펴지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뜻하는 이 트랜스 토라식 프레셔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에어웨이 프레셔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트랜스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에서 트랜스 토라식 프레셔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PIP와 플래토 프레셔의 차이 값이 이 트랜스 에어웨이 프레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저항은 우리가 레지스턴스로, 그리고 폐포의 확장 능력인 이 트랜스 토라식 프레셔는 보통 컴플라이언스로 산출이 됩니다. 레지스턴스가 높고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폐는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그래프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A 환자, 오른쪽은 B 환자의 프레셔 타임 스칼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환자의 공통적인 변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PIP가 점차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PIP가 상승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앞선 A 환자의 경우 플래토 프레셔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PIP는 이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결국 이 PIP가 상승된 이유는 PIP와 플래토 프레셔의 차이인 트랜스 에어웨이 프레셔가 상승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레지스턴스가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가 이 튜브 바이팅을 하거나 기존의 분비물이나 가래가 많을 때,
혹은 브론코스파즘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션을 시행하거나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적용해 볼 수 있고 필요시 이 튜브를 교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B 환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PIP는 앞선 A 환자처럼 상승되었지만 A 환자와 달리 이 플래토 프레셔도 함께 상승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PIP가 상승된 이유는 폐포 압력을 반영하는 플래토 프레셔가 상승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환자의 렁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원인으로는 무기폐, 폐부종, ARDS와 같이 폐포 자체에 병변이 발생하여 유순도가 떨어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타겟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여 환기를 제공하는 볼륨 컨트롤 모드일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PCV 모드에서는 PYP와 플래토 프레셔가 같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 모드와는 달리 이 프레셔 타임 스칼라를 통해서 PIP와 플래토 프레셔를 구별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인공호흡기에서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된 레지스턴스 값은 서버와이 인공호흡기를 기준으로 화면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어디셔널 밸류 버튼을 2번 연달아 누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RI는 흡기 시 저항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볼륨 컨트롤 모드를 적용할 때만 측정되는 값이고 정상 범위는 7 미만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RE는 호기 시 저항으로 흡기 시 저항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호기 시 저항이 흡기보다 높은 이유는 정상인의 호흡 패턴에서 호기 시 흉곽이 수축하면서 기도 저항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I 레시오에서 E를 더 길게 설정하는 것도 이러한 호기 시의 높은 저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폐의 역학을 보여주는 이러한 계산된 레지스턴스 값들은 보통 인공호흡기 화면 아래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홀드, 익스피레이션 홀드 버튼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또한 서버와이 인공호흡기에서 측정되는 파라미터 중 하나인데 우선 컴플라이언스를 산출하는 공식은 델타 V 나누기 델타 P로 결국 같은 양의 볼륨을 제공하고 있다면 컴플라이언스가 낮을수록 압력이 더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같은 프레셔를 제공받고 있다면 환자 폐의 컴플라이언스가 낮을수록 적용되는 타이달 볼륨도 더 적습니다. 이 공식을 토대로 벤틸레이터에서는 이 스타틱 컴플라이언스와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측정됩니다. 스타틱 컴플라이언스는 공기 흐름이 없을 때의 유순도로 분모가 플래토 프레셔 마이너스 핍으로 적용되어 측정되고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는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의 유순도로 폐포압과 기도 저항이 합쳐진 PIP에서 핍을 뺀 값이 분모로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컴플라이언스는 공기 흐름이 없을 때의 유순도를 말하므로 이 정적 유순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강의 안에서의 정적 유순도의 정상 범위는 제가 50에서 80으로 제시를 했지만 책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0 정도로 기재한 것도 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PIP가 플래토 프레셔보다 높기 때문에 이 동적 유순도가 정적 유순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동적 유순도가 정적 유순도보다는 조금 낮은 값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은 서버와이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 볼륨 컨트롤 모드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어서 앞선 컴플라이언스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디셔널 밸류 버튼을 2번 누르셔서 Calculated Value 값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홀드 버튼을 누르셔서 좌측 상단에 인스피레이션 홀드 액티브가 뜰 때까지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서 익스피레이션 홀드 버튼을 마찬가지로 액티브가 뜰 때까지 누르시게 되면 스태틱 컴플라이언스 값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륨 컨트롤 모드 내에 PIP와 플래토 프레셔를 통해서 레지스턴스와 컴플라이언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환자의 폐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중해서 관찰하는 지표가 바로 이 드라이빙 프레셔입니다. 드라이빙 프레셔, 구동 압력은 ARDS 환자 대상 메타 연구에서 새롭게 소개된 개념으로 환자의 자발호흡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폐포 개방을 위해 필요한 압력이라고 정의됩니다.
산출하는 공식은 플래토 프레셔 마이너스 핍이고요. 따라서 설정된 핍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커진다는 것은 폐포를 동일하게 확장하는 데 필요한 압력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폐의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서 바로 트라우마의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개념에서 정적 유순도의 공식은 타이다 볼륨 나누기 플래토 프레셔 마이너스 핍으로 이때의 분모가 드라이빙 프레셔로 대체될 수가 있고, 결국 드라이빙 프레셔는 정적 유순도분의 타이다 볼륨으로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메타 연구에서는 타이달 볼륨이나 핍과 같은 단일한 지표보다도 실질적인 기능적 폐 용량을 반영하는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환자의 사망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어느 정도 수치면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쭉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보호환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20 이상이었던 반면에 보호 전략을 사용한 군은 15 전후가 많았습니다.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경우는 아래의 두 연구로 드라이빙 프레셔가 15 정도 유지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군과 유의하게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15라는 숫자는 15에 도달해야 한다는 어떤 타겟 압력이 아니고요. 15 이하에서 안전하다라는 어떤 한계점, 컷 오프를 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칼라의 마지막인 볼륨 타임 스칼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스칼라는 플로우 스칼라에서의 플로우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보다 쉽게 설명하면 볼륨 스칼라에서 흡기가 시작되고 공기가 쌓이는 속도인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플로우입니다. 흡기 시 플로우가 이렇게 스케일 타입으로 설정된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는 타이달 볼륨이 일정한 속도로 축적되므로 볼륨 스칼라에서 흡기 시 기울기 또한 일정하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PCV의 경우 흡기 초기에 플로우가 높아 공기가 많이 축적되다가 흡기 말로 갈수록 플로우가 디셀러레이팅,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므로 볼륨 스칼라에서도 흡기 초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점차 공기의 증가량, 즉 기울기도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칼라 그래프에 대해서 모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볼륨 컨트롤 모드보다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환자들이 흡기 시에 이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자의 벤틸레이터 파이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의 바로 트라우마라는 부작용이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의 저환기라는 단점보다는 조금 더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적용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의 타이다 볼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만든 어드밴스드 벤틸레이터 모드로 PRVC 모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RVC 모드는 환자의 폐나 기도 상태를 고려하여 매 호흡마다 흡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타겟 볼륨을 일정하게 전달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첫 호흡만 환자의 타겟 타이달 볼륨에 맞는 프레셔를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처럼 볼륨 컨트롤 방식으로 환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 첫 호흡에서 측정된 플래토 프레셔는 다음 호흡에서의 인스피레이션 프레셔 레벨로 적용하여 첫 호흡 이후로는 마치 프레셔 컨트롤 모드와 같은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 형식으로 환기가 제공이 되고 타겟 타이달 볼륨을 맞추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폐 상태에 따라 흡기 압력을 기계가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 모드의 장점은 볼륨 컨트롤 모드처럼 1회 호흡량은 보장하면서 프레셔 컨트롤 모드처럼 이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통해서 환자가 보다 편안하게 기계 환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도 앞 측면에서 볼륨 컨트롤 모드를 제공할 때보다 대부분 조금 더 낮은 압력으로도 목표로 한 타이달 볼륨이 보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환자가 갑자기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이리터빌리티 상승으로 인해서 환기량의 변화가 크다면 그 일시적인 변화값을 그대로 다음 숨에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디스싱크로니가 유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모드의 주요 세팅 값을 보시면 타이달 볼륨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볼륨 컨트롤 모드 세팅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자동 조절하는 프레셔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흡기압은 알람 프로파일의 어퍼 프레셔 리밋 설정 값에 -5 한 값까지만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제한에 걸려서 타겟 볼륨을 전달하지 못할 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실제 PRVC 모드에서의 알람 설정 화면인데요. 만약 우리가 PRP 압력 설정을 35로 해놓았다면 압력 조절은 35에서 -5를 한 30까지만 최대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울렸을 때 가서 보시면 타겟 타이달 볼륨을 우리가 500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만큼이 걸리지 않으면서 압력이 최대치인 30까지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셋 타이달 볼륨이 한계에 걸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석션 등을 해도 압력 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프레셔 알람 리밋을 더 높게 조정하거나 혹은 세팅된 타이달 볼륨을 감량하는 쪽으로 진료과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스칼라 그래프에 덧붙여 PRVC 모드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루프 그래프입니다. 프레셔 볼륨과 플로우 볼륨 그래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프레셔 볼륨 루프, 왼쪽에 있는 루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볼륨 루프는 가로축이 프레셔, 그리고 세로축이 볼륨입니다. 흡기 시작 시점을 보시면 0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가로축이 프레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을 설정해 있는 한 핍 레벨에서부터 흡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볼륨 컨트롤 모드는 흡기 시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볼륨과 프레셔가 상승하게 되는데 공기가 들어오는 속도, 즉 플로우가 스퀘어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기울기 또한 일정하게 상승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타겟 타이달 볼륨에 도달했을 때 측정된 압력은 최대 흡기압이 되면서 이후에는 호기로 전환되며 폐 내에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볼륨과 프레셔가 감소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는 컴플라이언스와 연관이 있는데 같은 타이달 볼륨을 제공할 때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폐일수록 모니터링되는 PRP는 더 상승하므로 기울기는 이렇게 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기울기가 낮을수록 컴플라이언스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바로흡 시도가 흡기 시작 직전에 감지된다면 환자 쪽에서 빨아당기는 음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핍보다 낮은 압력으로 모니터링이 되면서 루프 그래프의 좌측 하단에 테일 모양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월컵 브레스가 상승되어 환자가 더 많이 당겨 쉬면서 셀프 트리거링을 유발한다면 더 큰 테일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V의 프레셔 볼륨 루프 그래프에서는 앞선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의 루프와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흡기 구간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경우 흡기 시작 직후에 설정되는 압력까지 급격하게 도달하고 흡기 기간 내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환기량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안에서 맨데토리 브레스와 스폰테니어스 브레스의 차이점은 프레셔 서포트 값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셔 컨트롤보다는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하므로 PRP가 낮게 측정되어 이 직사각형 자체가 조금 더 작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볼륨 루프는 세로축이 플로우이고 가로축이 볼륨이므로 프레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핍에 유무와는 관련이 없이 루프는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 흡기 시 플로우가 이렇게 스퀘어 타입인 경우에는 루프에서도 플로우가 흡기 기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호기 시에는 공기의 방향이 바뀌면서 플로우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호기가 시작됩니다. 호기 시에는 보통 호기 초기에 공기를 많이 뱉고 점차 호기 유속이 감소하는 형태가 편안하게 느껴지므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루프에서 프레셔 컨트롤의 그래프는 플로우가 상승되었다가 디셀레레이팅 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맨데토리로 제공되는 호흡의 경우 이 플로우가 0에 도달한 다음에 반대 방향 호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스폰테니어스 브레싱의 경우 설정된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 지점까지 환자가 유량을 디셀레레이팅, 감소시켰을 때 그 순간에 호기로 전환된다라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프레셔 서포트 모드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보다는 보통 작은 값을 우리가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작은 루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플로우 볼륨 루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만약 환자의 루프 그래프의 아래쪽, 즉 이 호기 쪽이 다음과 같이 움푹 패인 형태로 변화했다면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렇게 움푹 패인 모양을 우리는 스쿠핑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에 따라 피크 익스피레토리 플로우 레이트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되었을 때 보이는 특징인데요. 흔히 주치의가 옵스트럭션 패턴이 보이네요 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만약 에스마 등의 질환으로 인해 스몰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발생했다면 흡기는 기계가 강제로 넣어주기 때문에 큰 모양의 변화가 없지만 호기 때는 충분히 공기를 내뱉는 것이 힘들어지고 익스피레토리 플로우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적용한다면 호기 시에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익스피레토리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루프 그래프를 모니터링할 때 서브와이 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루프 그래프 바로 아래에 보면 레퍼런스, R키가 있는데 이 키를 누르면 누른 시점에서의 루프 그래프가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회색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이 회색의 루프는 마치 그림자처럼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이유는 루프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루프 그래프의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팅 값을 바꾼다거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조정했을 때 환자의 렁 상태 변화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이 레퍼런스 루프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플러스 2는 직전 루프 2개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능으로 실시간의 루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칼라와 루프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호흡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그래프를 통해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트러블 슈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토핍입니다. 이 플로우 타임 스칼라에서 정상적인 호기 시의 호흡 패턴은 호기 말의 플로우가 이렇게 베이스라인까지 도달하여서 폐 안에 남아있는 공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토핍의 경우 설정된 기간 내에 호기가 완결되지 못하고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 즉 플로우가 베이스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흡기가 시작되는 문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점차 공기가 쌓이는 에어 트래핑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니터링되는 인스피레이션 프레셔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 역시 호기말 플로우가 0에 도달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플로우 스칼라에서도 호기말 시 플로우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니터의 우측 하단에 어디셔널 밸류 키를 한 번 누르면 나타나는 이러한 화면에서 실제 호기 시 플로우를 뜻하는 이 VEE라고 나타나는 값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0으로 측정되어야 하지만 1 이상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호기 시에도 공기가 남아있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오토핍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형성된 오토핍은 실제 값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아래의 이 어디셔널 밸류 버튼을 2번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모니터링된 환자의 토탈 핍, 여기 핍톳이라고 써있는 이 토탈 핍 값은 지금 13으로 확인이 되었고 현재 핍은 우리가 5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뺀 8이 실제 환자로 인해 유발된 인트린직 핍, 즉 오토 핍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토 핍은 호기 시간이 불충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COPD 혹은 에스마인 경우 기도 저항이 증가하여 더 긴 호기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토핍은 환자의 월크 브레스를 증가시키고 숨을 쉴수록 에어 트래핑과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바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2 리텐션과 흉곽 내 압력 상승으로 인해 비너스 리턴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혈력학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RR을 낮추거나 혹은 I 레시오를 길게 조절하여 근본적인 원인인 짧은 호기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시 바소다일레이터를 사용하여 기도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핍을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여서 기도를 마치 스텐트처럼 개방시켜주는 효과를 일으켜 오토핍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릭은 공기가 온전히 기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새는 형상으로 흡기 시에 기계가 환자 쪽으로 넣어준 이 볼륨보다
호기 시에 기계로 되돌아오는 볼륨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징적인 모양은 이 플로우 볼륨 루프 그래프에서 호기 시에 플로우 자체는 이렇게 0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리퀴즈된 공기로 인해 볼륨은 0에 도달하지 못한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원인이 되는 경우는 기관 내간의 벌루닝에 리퀴즈가 있거나 기관 내간이 너무 얕게 위치한 경우 주입된 볼륨이 폐에 정확히 유입되지 못해 밖으로 새어나올 수가 있고 브론코플레어럴 피스툴라나 기흉 혹은 벤틸레이터 서킷의 연결 부위가 헐거워졌거나 찢어졌을 때도 이러한 에어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간의 벌루닝 압력과 삽입 깊이를 확인하고 피스툴라나 기흉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으며 벤틸레이터 서킷에 공기가 셀 만한 곳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모니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루프 그래프 외에도 볼륨 타임 스칼라에서 호기말 볼륨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모니터링되는 타이달 볼륨 또한 흡기에 비해 호기가 더 낮게 측정됩니다. 이로써 미니 볼륨도 함께 저하될 수 있고 이러한 그래프 특징과 함께 타이달 볼륨 로우 혹은 미니 볼륨 로우 알람이 메시지 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버 디스텐션의 경우 환자에게 세팅된 타이달 볼륨 혹은 프레셔가 너무 과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볼륨 프레셔 루프에서 흡기 후반으로 갈수록 타이달 볼륨의 변화는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프레셔만 과도하게 상승되는 세부리 모양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프레셔 타임 스칼라에서 흡기 말에 과하게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굴곡진 양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폐포의 과팽창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타이달 볼륨이나 프레셔를 줄여줌으로써 해결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자와 인공호흡 기관의 부조화, 즉 에이싱크로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의 에이싱크로니를 살펴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트리거 에이싱크로니입니다. 트리거 에이싱크로니는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미스드 트리거입니다. 이는 유발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환자의 흡기 노력을 기계환기에서 감지하지 못하여 흡기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설정된 트리거의 역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은 흡기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만약 환자의 트리거를 유발시키고 싶다면 트리거의 민감도를 올려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 트리거링은 자가 유발로 앞과 뒤의 그래프는 환자의 호흡 노력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음압이 형성된 다음에 호흡이 시작되는 반면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중간의 호흡은 환자의 호흡 노력이 없음에도 즉 음압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기도 내의 물이나 공기 노출로 인한 흔들림으로 인해 호흡이 유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트리거의 민감도를 높게 설정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해결을 위해서는 트리거 방식을 플로우에서 프레셔로 변경하거나 같은 맥락에서 트리거의 민감도를 오히려 낮춰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킷에 물을 터는 등 이 트리거를 유발하는 원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에이싱크로니입니다. 제공되는 유량이 환자와 비동시성을 띠면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먼저 설정된 흡기 유량이 환자의 요구량보다 부족한 경우 에어 스타베이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어 헝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볼륨 컨트롤 모드 환자에서의 프레셔 타임 스칼라를 살펴보았을 때 모자란 유량을 이렇게 액티브하게 빨아당기는 형태로 스칼러핑, 즉 흡기 기간에 이렇게 빨간 선과 같이 푹 파인 모양을 형성하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프레셔 컨트롤 모드 환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흡기 중간에 환자가 공기를 빨아당기면서 이 프레셔가 중간에 이렇게 푹 파이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플로우 스칼라에서도 흡기 중간에 환자가 빨아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디셀러레이팅 패턴이 아니라 중간에 유량이 살짝 상승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볼륨 프레셔 루프 그래프에서도 결국에는 프레셔가 중간에 오히려 감소되었다가 상승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면서 볼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에어 스타베이션 상황에서는 타이달이나 프레셔를 높여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호흡량과 인스피레이토리 플로우를 증가시킴으로써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버슈팅의 경우 흡기 시작 시 유량이 너무 빠르게 환자에게 제공되면서 흡기 초에 기도압이 급격히 상승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흡깃이 불편한 느낌을 주며 인공호흡기와의 파이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피크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이 인스피레토리 라이징 타임을 길게 조정하여 환자가 흡깃이 갑작스러운 플로우와 파이팅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 종료와 관련된 에이싱크로니입니다. 이 터미네이션 에이싱크로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프리머처는 기계 환기의 흡기 시간이 환자가 원하는 흡기 시간보다 짧을 때 생기며 호기 시작 시에 이러한 플로우의 상향 굴곡이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상향 굴곡이 환자의 트리거로 잘못 인지되어 호흡이 새로 시작되었다면 앞에 호흡이 끝날 때쯤 다음 호흡이 바로 연달아 시작되는 더블 트리거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강제 호흡 모드라면 I 레시오를, 자발 호흡 모드라면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를 조절하여 흡기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앞서 언급했던 오토 트리거링과 이 더블 트리거링을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오토 트리거링은 트리거가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고 이 더블 트리거링은 흡기 시간이 너무 짧을 때, 즉 환자가 더 숨을 쉬기 위해서 흡기 시간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들이마셨을 때 나타나는 문제 상황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딜레이드 터미네이션, 즉 종료 연장은 환자가 원하는 것보다 기계가 제공하는 흡기 시간이 너무 길 때 생기며 흡기 말에 기계 환기와 환자의 호기 노력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프레셔 스칼라에서 흡기 말에 이러한 스파이크 모양의 압력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볼륨 프레셔 루프 그래프에서 흡기 말의 순간적인 압력 증가로 인해 루프가 이렇게 X자로 교차하는 모양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프리머처 에이싱크로니 때와는 달리 흡기 시간을 단축하도록 조절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선 프리머처와 딜레이드 에이싱크로니 모두 결국에는 흡기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였는데요. 이 흡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강제 호흡 시에는 I 레시오로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 프레셔 서포트가 제공되는 자발 호흡 모드의 형태일 때는 I 레시오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를 통해서만 흡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는 결국 피크 플로우의 몇 % 지점에서 흡기를 끝낼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피크 플로우의 한 2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는 이 지점이 피크 플로우, 100%의 피크 플로우라고 했을 때 그 피크의 1%인 지점까지 유량이 떨어져야만이 호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이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를 50%로 설정했기 때문에 피크 플로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중간 지점, 50%의 지점에서 호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의 값이 클수록 결국 흡기 시간은 짧아지게 되는 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때보다 50%로 설정했을 때의 흡기 시간이 훨씬 더 짧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브 플럭추에이션은 말 그대로 그래프에서 흔들리는 파형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만약 흡기와 호기 모두에서 떨림이 있다면 이는 객담으로 인한 것이고 이렇게 호기파에서만 관찰된다면 호기 회로에 물이 고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호흡기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위해 삽입하는 인공기도와 관련된 간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내관의 적정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상 위치는 카라이나 상방 3에서 5cm의 팁 끝이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투베이션을 시행한 환자의 15%에서는 부적절한 위치가 발견됩니다. 만약 기관내관이 너무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한쪽 폐로만 원렁 벤틸레이션이 되고 반대쪽 폐는 무기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튜브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내관을 갖고 있다면 적정한 수준의 커프 프레셔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커프는 기관 내관 끝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풍선인데 양압환기 시 폐로부터의 공기 노출과 압력 손상을 방지하고 또 구강 내 분비물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정 압력은 30 전후로 만약 과도한 압력이 제공되고 있다면 이 커프가 주변 기도를 누르게 되어 궤양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피스툴라까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압력이 너무 낮게 유지된다면 구강 내의 분비물이 커프와 기도 사이의 틈으로 넘어가면서 흡인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은 기관내관을 지니고 있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이 튜브를 갖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VAP 예방 가이드라인은 환자를 데일리로 깨우면서 익스튜베이션이 가능한지 사정하고 가능한 빨리 기관 발관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인투베이션 된 상태로 환자가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종이와 펜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 환자의 의식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베드사이드에서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보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환자를 치료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통증 관리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 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부위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한 그림과 환자의 다빈도 요구사항을 큰 글씨로 인쇄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VAP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간호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30도 이상의 헤드 엘리베이션입니다. 30도 거상은 환자의 흡인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단체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랄 하이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장 최신의 VAP 예방 지침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이 클로렉시딘을 사용하여서 구강간호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클로렉시딘을 사용하지 않고 브러싱, 즉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서 구강간호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필요시 멸균 증류수를 꺼즈나 양치 도구에 적셔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브글로틱 시크리션 석셔닝입니다. 커프 위에 구강 내의 분비물 혹은 박테리아와 같은 감염원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그림과 같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드레이니지를 석셔닝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 포트가 추가로 있는 기관 내관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비물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관 내관의 사용은 VAP 발병률을 최대 44%까지 낮출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 유지 기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환자군 중에서도 이틀에서 3일 이상의 인투베이션 예정인 환자에게 이러한 서브글로틱 석셔닝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자주 확인하고 발생한 알람 혹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은 이 튜브의 위치와 커프 프레셔의 발로닝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의식 수준이 정상적이라면 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AP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30도 거상을 유지하고 클로렉시딘을 사용하지 않은 오랄 케어, 그리고 서브글로틱 시크리션 석셔닝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